네, 차급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신생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창업을 했든 기존 창업을 영위하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든 또한 어떤 그 자금 관리에 있든지 간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목표 여기에 첫 번째 사업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금 사용 계획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조달 방안, 자금 조달 시기,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크게는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 목표 설정이라든지 또는 자금 사용 계획, 아까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사용 계획, 자금 조달 방안,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기, 자금 조달 시기,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이라든지 초기 매출, 그 다음에 초기 매출에 대한 목표 설정, 손익분기점 달성 그 시기, 언제 가야 매출 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과 어떤 지출의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을 때 BEP라고 그러죠.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BEP 즉 그 손익분기점은 빨라야 되죠. 빨라서 빨리 이익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창업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목표 등을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야 돼. 중장기적의 대표적인 목표는 연간 성장률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확장 계획이라든가 신규 시장 진출 계획, 그다음 기업 가치 성장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성장률 설정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 사업자들이나 이제 겨우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했을 때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물론 구체적인 방안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이라든지 기업 가치 성장 목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 설정은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되 초기 매출 단기적으로 이제 초기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자금 사용 계획인데, 자금 사용 계획은 초기 투자 비용과 단계별 사용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단계별 사용 계획.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초기 투자 비용과 그다음에 단계별 사용 계획. 무슨 얘기냐면, 초기 투자 비용에는 이제 시설 투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운용 자금이 있겠고, 마케팅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제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초기 투자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카페 얘기가 나와서 좀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카페는 전에 제가 프랜차이즈점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카페 창업은 좀 참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현 시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카페 창업은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점 카페는 물론 안전성은 있습니다. 안전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는 프랜차이즈점 본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점을 나쁘게 본다든가 그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개미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초기 자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현재는 지금 너무 풀에 차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우리들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많은 카페 창업을 해오셨던 분이라면, 그래서 그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퇴직을 해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되면 카페나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정말 저분은 몇 개월 내에 한 5천만 원은 그냥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가 커피가 창업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1억입니다. 아니, 노멀하게. 물론 조금 더 작게, 아주 작게 하거나 좀 더 크게 조금 더 그 스페이스를 좀 크게 한다 그러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창업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프랜차이즈 비용이라든지 전부 넣어서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제가 늘 그러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그럽니다. 또 특강 때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면 최소한 5천만 원 버립니다. 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냐, 조금 기다렸다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더 필터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카페가 필터링이 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초박빙의 그 카페가 있고 그 옆에 또 카페가 있어요. 또 개인 카페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고 또 저가 카페가 있고, 이게 정말 자기 살 깎아먹는, 정말 제가 봤을 땐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나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자기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저렇게 줄 서서 먹는 카페,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인건비도 겨우 나옵니다. 자기 인건비 겨우 나올 바에는 굳이 카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카페가 제가 보기엔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은 카페를 누구 보려고, 우리 사회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경제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화하는 거,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해서 외부 자본입니다. 외부 자본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자본을 갚고 하나의 기업을 창출하느냐에, 이것이, 그러니까 카페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못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개미 군단이 살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고용도 늘고, 아르바이트 즉 알바들도 고용 수익을 일으켜서 소모를 한다는 거죠. 생산에 소모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창업 아이디어나 또 창업 아이디어 자금 조달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그것을 하라고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 안 되면 카페라도 하지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안 된 카페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정말 거기 가서 5천만 원 손해보는 거는 1년 안에, 보통 뭐 1년 안에 문을 닫는데 5천만 원이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아니죠, 1년이면 2,400입니다. 그렇죠? 2,400만 원이에요. 그럼 2년이면 얼마입니까? 4,800이에요. 여러분들이 200만 원 정도를 그냥 그대로 집안에서 뭐 아주 크게 재밌게 놀지는 못하겠지만 200만 원 가지면은 뭐 가서 커피도 먹고 친구들 만나서 점심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5, 6개월 안에 이렇게 까먹는 그러한 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사업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정말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짤 때는 혼자 짜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를 통해서 짜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 조사 대충 해갖고, 아니에요. 시장 조사 철저하게 해도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하다 또 잔소리 같은 잔소리인데, 여러분들 혹시들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 자본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면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들지 않는 사업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갖다 바치든지 뭔가를, 내 시간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로 해서 단번에 돈을 쉽게 벌게 해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제가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광고들 나와요. 뭐 어떻게 조금만 했더니 한 달에 뭐 500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저는 글쎄요, 그런 분이 몇 명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자본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충분하게 짜서 시장 조사를 충분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론 아이디어, 창업으로 해서 아이디어 제품이 나와서 그러한 그 창업에 대한 자금 관리가 잘 되고 창업 자금이 잘 나온다면 뭐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자금 사용 계획은요, 초기 투자 비용과 단계별 사용 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에는 시설 투자, 이제 아까 시설 투자 때문에 이제 얘기 나왔는데, 이제 카페를 하려면 이제 뭐 카페 머신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의자, 책상, 뭐 탁자 이런 것들이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죠. 시설 투자는 일단 감가상각이 지나고 그러면은 거의 지금 여러분들 황학동 뒤쪽에 이런 그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걸 해서 나온 그 집기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보세요. 직접 가보시면,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거예요. 자리도 없고. 왜냐하면 자리도 없는 게 왜 없냐면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의 집기류, 시설 투자로 해서 그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더라도, 탁자하고 의자 한 세트가 예전에 3만 원씩 그냥 뭐 3만 원 얼마요? 언뜻 좀 아주 좋은 거겠죠. 의자 4개에 탁자 하나 거의 새 건데 3만 원에 사입을 해서 뭐 한 5, 6만 원에 팔았든지 했겠죠. 지금은요, 만 원 똑같은 탁자 하나에 의자 4개 좋은
의자 4개 거의 새 거 같은 10,000원에도 지금 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데도 놀 데가 없는데 어떻게 사입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중고 제품도 서큘레이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에는 물론 이제 어떤 제품,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 때 그것을 깎는다든지 조립하는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용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에선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끌어가는 운영 자금, 마케팅 비용 선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 자금 이렇게 뭐 우리 간략하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짤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는 이제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한 20-30%,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40-50%, 그리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 한 20-30%, 그리고 이제 비상 예비금으로는 1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안 세 번째 자금 조달 방안은 크게 자기 자본, 내가 내 돈 가지고 자기 자본과 외부 조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본으로는 내가 저축한 저축, 개인 저축,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나왔을 때 퇴직금, 그 다음에 나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 매각,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의 출자금 등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조달 자금 방안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이용해야 될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조달 방안으로서, 그 다음에 은행 대출도 외부,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봤던 이제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좀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이거예요. 장단점을 고려하라는 건 뭐예요? 은행에 대한 그 출자금, 즉 대출금은 정말 내가 신중하겠죠. 더 신중하게 써서 조금 그 어떤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언제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어떤 뭐 기업가 정신에 반대돼서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이건 내 돈이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을 해보시고 또 한번 기업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와디즈라든지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정부 지원금들로 해서 보조금이라고 하죠. 지원금은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될 돈도 있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돼요. 그거는 어떤 무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기업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 조달 시기. 이 자금 조달 시기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창업 준비에는 그 창업 준비기라고 그러고, 맨 처음에 창업 준비기에는 운영 자금과 또 성장기에는 또 뭐예요? 확장을 해야 되니까 확장 자금이 필요하죠. 안정기에는 또 어때요? 추가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안정기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뭔가 점핑할 수 있는 아이템을, 또 연구 개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 단계에서는 수익 재투자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정 단계에는 뭐 회사의 그 이익 잉여금 같은 게 있죠. 이익 잉여금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 재투자를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는 재무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재무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 가운데 재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뭐 현금 흐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채 비율 관리, 그다음에 환율 변동 대비, 금리 변동 등이 이제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단순하게 재무에 관련된 부채 비율 관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부채 비율을 적게끔 가져갈 수 있게, 부채 비율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언제 뭐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바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 또는 일주일 내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 요 관리, 그다음에 부채 비율 관리, 그래서 이러한 등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운영 리스크 관리에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들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이나 어떤 대외 세계적인 경제 관리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못 보셔도 미국에서 발표한 연준이죠. 연방준비내에서 나오는 그 파월 그 의장이 하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그 금리 변동 등의 대응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시장 변화 대응이라든지 또는 경쟁사 분석, 그리고 기술 변화 대비, 기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 기술적인 변화가 예전에는 뭐 1년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거의 뭐 1년, 2년 있다가 그 모델이 변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6개월 단위로, 어느 때는 막 3개월 단위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운영 리스크 관리에서는 반드시 시장 변화 대응도 봐야 돼요. 글로벌화 대한 거 뭐예요? 시장 변화 관리면 환율도 좀 봐야 되고요.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어떤지 뭐 깊이 보라는 게 아닙니다. 간략하게 뉴스에서 발표하는 미국 금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 경쟁사 분석은 뭐 수시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변화 대비,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법률 리스크 관리 등, 우리나라 입법, 뭐 이제 법이 언제부터 입법을 해서 언제 가동된다든지 이런 것도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아이디어 제품이 저촉되지 않게, 그래서 기술 변화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창업 기업은 이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다만 시장 상황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은 이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창업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경영자로서 경영에만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서는 안 되고요. 경영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경영자가 시장 상황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평가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건 물론 일사불란하게 쭉 나가는 거지만 이 계획은요, 나중에 중간에 여러분들 건물 어때요? 건물이 처음엔 좋은 설계사들에 의해서
다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 환경과 주위의 상황 검토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건물도 지어가면서 설계 변경을 하는데, 특히 이런 창업이나 이런 경영에 있어서는요, 시시각각으로 건물은 그나마 내가 주체가 돼서 올라가지만 경제나 경영 창업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사의 변화, 기술에 대한 변화, 글로벌화에 대한 그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일정한 그 수준의 예비 자금을 그래서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 재무 관리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요거 벽지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기가 조금 뭐 오래됐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변화,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또 리뉴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뉴얼을 해서 조금 더 하다 보면 돈이 그만큼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베란다를 다 전부 튼 상태에서 분양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부 다 양쪽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집을 처음 샀을 때 하다 보면 베란다 트임 공사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커튼도 뭐 암막 커튼을 사야 되고, 또 더 이쁜,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설계 변경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변경, 그래서 지속적인 그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뭔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예비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이제 자금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금 투입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핵심 운영이 뭔지를 보셔서 핵심 운영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 개발, 뭐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개발에 대한 거. 세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및 홍보. 네 번째로는 사업 확장. 이렇게 해서 핵심 운영, 제품 개발, 마케팅 및 홍보, 사업 확장, 이런 이제 그 순으로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은 신생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화면에 봤던 첫 번째 그 핵심 운영 자금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심 운영 자금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공과금, 그다음에 기본 설비 등의 어떤 그 필수 운영 비용을 먼저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 운영에는 이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설비 등도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핵심 인력의 어떤 그 급여와 4대 보험,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 있죠. 4개.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어떤 매장의 임대료, 수도 전기, 통신비 등의 공과금, 그리고 사무기기와 필수 장비 구입에 이제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법무 및 회계 비용, 보험료나 소모품비 등 관리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기본 설비에 대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 중에서도 이제 4대 보험이나 수도, 전기, 또 통신비, 공과금, 그리고 사무기기 같은 것들, 필수 장비들에 대한 구입이 우선적으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자금 투입에 대해서 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제품 개발 자금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투자 영역입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이제 기술개발 인력 비용과 그다음에 연구장비 구입,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비용, 또 특허 출원 비용 등이 포함되죠. 제품 개발 비용에서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죠.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 비용이 이제 중요한데, 품질 검사 비용이 이제 품질 관리 비용이죠. 거기에 이제 품질 검사 비용이나 이제 인증 획득 비용, 또 제품 개선 및 보완 비용 같은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한 것들이 이제 어떤 인증 같은 거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안전성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에 보면 이제 우리가 LP법이라고 그러죠. 라이센스 오브 프로덕트이라고 그래갖고 LP에서 그 제조자 책임 보험법, 제조자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끝에 마무리를 잘 안 해서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그걸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그 제조자들이 이제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법이 돼서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안전성 테스트 비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는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 그런 것들을 높여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마케팅 홍보 비용. 마케팅 홍보 비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 홍보 비용도 중요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 손님이 오거나 또 제품이 판매되는 거는 막대한 본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SNS를 본인이 이제 운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SNS가 많으니까요. 근데 온라인 광고 해야 되고요. 컨텐츠 제작 등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상에서 이것을 띄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는 이제 전시회 참여. 전시회 참가는 내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을 나간다든지, 또 1년에 한 번은 정부 정책 사업, 기업의 그러니까 정책 자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나간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참가가 있고, 판촉물 제작. 이 판촉물도요, 각 중기부 산하에 있는 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원해서 브로셔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광고물 제작 같은 거, 그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높여서 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와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 요 밑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사업 확장을 보시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규모 확대를 위해서 추가 설비 투자라든지 신규 지점 개설, 또는 인력을 충원하고 재고 확대 등의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 비용이나 신규 생산 라인 구축이라든지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유통망 확대 등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게 이제 핵심 운영은 어떻게 돈을 지출할 것인지, 제품 개발에는 어떤 마케팅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1군이라면 그 다음에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나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돈을 지출을 하죠. 기업은 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과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이템의 그 특성화 시장에 따라서 그 상황이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도소매를 할 것인지, 업태 종목에 따라서 제조를 할 것인지, 도소매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개발을 할 것인지, 생산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품목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컨설팅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판매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자금 투입 계획을 검토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예비 자금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운영 비용 관리인데요. 이제 요 다음인데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여기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자금은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홍보에 투자해서 사업 번영을 위해서 어떤 기반 투자자로 돼서 안정적인 어떤 그 수익 창출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핵심 운영,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 요 세 가지는 정말 처음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에 가면서 설계 변경, 즉 경영적인 변경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변경한다는 거예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지출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디어가 나와서 창업을 할 때, 또는 창업을 진행 중인데 어떤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지금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한 포션으로,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여기서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 인해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게 확 나빠지거나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글로벌 세계적인 경제가 점차적으로 나빠지면서 그런 데미지가 우리 경제에도 파급이 됐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했을 때 지금이 아주 최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많이 누구를 탓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전문 학자로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정치 형태라든지 경제 형태가 지금 당장 잘못돼서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최저점을 찍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 그다음에 세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 좋아진 것이지.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것들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뭐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껌값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주 트럼프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짜로 미팔군을,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각 국가의 수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취할 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철수를 하든지, 뭔가는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경제나 또는 예산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게 경제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의 흐름이 지금 나쁘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나타나게끔 증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하고는 조금 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금이나 어떤 아이디어에 관련된 창업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튀어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외적인 요소, 즉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본의 경제 상황, 또 중국의 갑자기 나타난 일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에 대한 또 밑에 중동 지역의 어떤 전쟁, 이러한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부터 경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 걸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싼 가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루트가 지금 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창업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이러한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업적이나 창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하려고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기 운영 비용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귀 기울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